이쪽에 생물체 구성물질. 첫 번째는 생물체가 있었을 때 뭐 줄까? 괜찮아? 생물체는 일단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 우리 몸, 사람 구성. 일단 물, 단, 지. 우리는 물 제일 많아. 단백질. 그 다음에 그래 너희들 지방으로 알고 있지. 근데 이게 지질이다. 조금 이따 자세히 가르쳐줄게. 지질. 물단지, 그리고 핵산, 탄수화물.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핵산, 탄수화물. 물론 무기염류나 비타민 이런 것도 우리 몸에 있긴 한데 무기염류는 사실 중간에 핵산보다 좀 많이 있어. 근데 책에서 얘기를 안 해서 생략. 그리고 비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진 않아. 그치? 그리고 물에 대해서는 아마 화학 할 때 배울 것 같고 생명과학에 나오지 않아서 패스. 이랬지? 이 책에서 보니까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 처음에 탄수화물하고 지질하고 이렇게 묶어서 한강이 있어. 그리고 여기 단백질하고 핵산하고 묶어서 또다시 구성물질을 놔뒀더라고. 쌤이 봤을 때는 이렇게 나눈 것 같아. 탄수화물 지질은 CHO로 돼 있어. CHO로. 그런데 단백질과 지질은 CHON 공통으로 있거든. 그리고 P, 인을 가진 녀석이 둘 중에 하나. 내 생각에 누가 인을 꼭 가졌게? 핵산은 인산당 연기할 때 인 있지. 그래서 핵산이 인 가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것 같아. 자, 일단 첫 번째. 이거부터 할까? 탄, 수, 화물. 생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 탄소 그리고 물. 얘들이 화학결합에서 만들어진 물질이다. 탄수화물.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면 되겠고, 당연히 얘들아 이거 공유결합한 물질 맞겠지? 공유결합하고 있는 것 같아. 공유결합. 첫 번째, 탄수화물. 일단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탄수화물은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야 에너지 낸다. 근데 에너지원, 주 에너지원. 이걸 적어줘야 돼. 주. 그러니까 주 에너지원. 이유는 뭐냐면 얘부터 먼저 쓰고 있으면 이거부터 쓰고 없으면 다른 애를 에너지원으로 쓸게. 할 거니까 주 에너지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먼저 써버리니까 남아서 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굉장히 많이 먹었단 말이야, 밥을. 근데 구성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이제 잘 보이나? 괜찮나? 예스. 자, 그래서 주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구성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다. 그러면 혹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너무 많아. 얘를 잘 외워줘야 돼. 종류. 이번에 종류. 이런 얘기를 하거든. 3탄당. 4탄당은 잘 기억이 안 나고 5탄당, 6탄당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너희들 포도당 알아? 포도당식 아나? C6, H12, O6 탄소가 6개가 있고 거기에 물 분자가 6개 있다 보니까 C6, H12, O6 그러니까 한 분자 안에 탄소가 6개가 있다 이 말이 6탄다인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거짓말을 좀 할게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포도당 이렇게 육각형 생겼을 때 탄소가 6개가 있고 각각 물이 붙은 것처럼 거짓말을 좀 해. 나중에 보면 조금 달라. 이러겠나? 됐어. 그러면 일단 6탄당 대표적으로 아는 거 누구? 포도당. 포도당. 5탄당 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 그치? 라이보스, 디, 옥시, 라이보스.
라이보스 뜻이 뭐냐면 자, 오각형이거든. 오각형이야. 선생님이 계속 거짓말하기 좀 그래서 이실직고 하자면 여기 산소가 있어. 산소가 있고 항상 오른쪽부터 해서 탄소 1번, 탄소 2번, 탄소 3번, 탄소 4번 올라가서 탄소 5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포도당도 이런 식으로 돼. 여기에 산소가 있고 탄소 1, 2, 3, 4, 5, 6 이렇게 있을 거야. 됐나? 그러면 라이보스하고 디옥시라이보스는 차이가 뭐라고? 디옥시 누구를 제거? 산소를 제거. 몇 번째? 여기에 이렇게 돼. 물이 HOH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 근데 얘 산소 하나 떼. 이렇게 된 거지. 산소 하나 떼. 이렇게 되면 디옥시라이보스. 산소가 붙어 있으면 라이보스. 나 삼탄당이 뭐 피루부산 이런 게 있거든. 지금은 강조하지 않아서 뒤에서 할게. 됐습니까? 그 3탄당, 4탄당, 5탄당 한 분자처럼 된 거에 탄소가 몇 개 있냐?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종류를 해줘야 돼. 자, 종류를 다시 한번. 얘는 한 분자당 탄소가 몇 개냐? 3탄당, 4탄당, 5탄당이잖아.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거다.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앞 글자만 좀 썼다. 좀 생략을 했다. 그러면 자 책에 있는 순서하고 다르게 쌤이 외우는 순서대로 좀 알려줄게. 내가 봤을 때 단당류는 이런 식으로 혼자 있는 녀석이 단당류야. 이당류는 뭐냐면 이런 단당류가 두 개 모여서 된 게 이당류거든. 됐지? 그럼 일단 이당류부터 알려줄게. 이당류에 자, 앞에 여기 한 두 줄 정도 비워놓고 시옷, 이응, 지읒을 써봐. 이당류에 이런 거다. 설탕, 엿당, 젖당, 시옷, 이응, 지읒. 혹시 너희들 엿당이 누가 결합했는 건지 아나? 맞다. 이 모양이.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한 게 엿당이거든. 엿당. 포도당과 포도당. 그럼 다른 애들은 쌤 이렇게 적을 거다. 여기 작게 2, 3, 4를 좀 적어줘. 포도당이 쌤 3 적었다는 얘기는 세 글자라는 얘기일 거거든. 세 글자짜리. 우리는 여기 전부 다 쓰는 게 6탄당이야. 6탄당. 6탄당에 과당, 포도당, 갈락토스. 이건 내가 정리해서 외우는 방법.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시옷, 이응, 지읒. 그치? 잠깐만, 이당류 됐으니까. 얘도 포도당. 얘도 포도당. 그러니까 만만한 게 포도당인가 봐.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단당류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고 이것들이 두 개가 결합했는 게 설탕, 엿당, 젖당 이렇게 2, 3, 4 시옷, 이응, 지읒 외워지겠지?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쓰는 패턴만 딱 외우면 시험에 바로 빡 쓸 수가 있는 거지. 됐어.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갑니다. 여기서. 그럼 포도당은 얘들이 몇 각형이야? 생긴 모습이 육각형이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 포도당 육각형짜리가 있었었는데 얘들이 두 개 붙은 건 엿당이지. 줄줄줄줄줄 붙으면 녹말. 녹말. 줄줄줄 붙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다당류는 녹말. 우리 간에 뭐 저장하던데. 간에 이자 인슐린 나와서 간에 뭐로? 글라이코젠? 그치, 글라이코젠. 그러니까 저장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 녹말은 식물이 저장하는 형태. 글라이코젠은 포도당 우리 몸에서 동물이 저장을 하는 형태. 됐겠나?
그러면 얘들 두 개는 저장이다. 저장. 좀 저장. 얘는 뭐가 달라요? 달라요. 구성. 혹시라 소들은 뭐 먹고 살아? 갑자기 소를 묻노, 그지? 소, 그치, 맞지? 풀 맞지? 지푸라기처럼 된 벼지. 근데 우리는 그거 먹고 살 수 있나 없나? 없어. 근데 걔들은 지푸라기 그거 먹고 살 수 있는 이유가 걔도 똑같이 단위체는 포도당이야. 근데 셀룰로스.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분해할 수가 없어. 오히려 셀룰로스 우리 그 생명과학 할 때 하지 않았나? 식물의 세포벽. 그렇지. 얘는 세포벽인 거야. 세포벽이니까 그거 우린 에너지원 못 쓰거든. 우린 에너지원 못 써. 그러니까 못 쓰니까 얘는 그냥 단지 세포벽으로 구성할 뿐이다. 좋아. 되겠나? 요 암기가 중요. 이제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시옷, 이응, 지은. 그리고 포도당 저장을 했는데 녹말, 글라이코젠, 셀룰로스. 다 되겠나? yes. 자, 그러면 책이 잠깐만 보면 이게 위에 탄수화물의 전체일 거야. 탄수화물. 주요 에너지원이다. 이당류, 단당류, 다당류 뭐 애들 있다. 맞지? 그렇게 되어서 구성을 하느냐, 저장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들. 패스한다. 그럼 탄수화물은 원소는 CHO다. 단위체가 종류가 좀 많다. 됐지? 넘어갑니다. 탄수화물 넘어가서. 탄수화물 넘어가면 이제 2번에 뭐가 있다고? 지질? 그렇지. 쌤, 지방하고 지질이 뭐가 달라요? 그치, 궁금하겠지. 지방하고 지질이 어떻게 다르냐? 설명을 해줄게. 자, 거기 책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지질이다. 지질에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그치? 그럼 쌤, 잠깐만요.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지방을 됐다 그냥 산성, 염기성, 중성처럼 그런 형태의 중성. 그런 중성이었는 거야. 그래서 자, 선생님 이제 설명을 다시 하자면 2번에 지질. 2번은 지질이다. 지질 구성 원소는 일단 첫 번째 CHO로 동일할 할 거다. 이번에 일단 지질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에너지원 그리고 조절 기능. 내 몸에 군데군데 지방이 있어. 선생님 지방 불편한 거. 아니야. 얘를 장기들이 제자리를 딱 잡고 있는 것도 지방이 결합 조직으로 잡고 있어줘서 그럴 수도 있어. 이랬나? 그래서 에너지원도 되고 조절도 하고 지방도 하고 체온 유지도 하고. 체온 유지 등등의 기능이 있을 건데 구성도 있네. 구성도. 그럼 어디 구성이에요? 일단 요거부터 할게. 구성. 세포막 구성할 때 인지질 이중층 들어봤지, 그지? 그래. 체온 유지 요거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이. 그리고 지방. 이건 뭐지? 지방을 왜 적었을까? 따라 적었지? 에너지원, 구성, 체온 조절. 자, 조절 기능. 얘는, 예를 들어서, 호르몬 성분이다. 에너지원이다. 저장성.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보다 좀 괜찮아. 예를 들어서 너가 지갑에, 요즘은 지갑을 별로 안 들고 다니지만 10,000원짜리는 몇 장 넣고 나면 지갑이 두둑해져. 근데 10,000원짜리 5장 대신에 50,000원짜리 1장 들어가잖아. 그러면 딱 저장하기 부피 적게 좋지. 그래서 저장성 에너지원으로 누구 쓸 거다? 지방. 9칼로리. 그램당 9kcal 내는 거야.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4kcal 내는데. 이해되겠나? 그래서 에너지 내기 딱 좋다. 그럼 지질은 일단 우리 몸에서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자, 세 번째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종류. 첫 번째 그 종류가 뭐냐면 중성지방. 얘가 왜 중성이냐면 이게 사실 전체 지방 중에서 지질 중에서 한 95%가
중성지방이 됐다. 뭐 다른 거 안 가르치니까 지방. 이렇게 된 거고. 얘가 왜 중성이었느냐? 자, 중성지방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그려줄게. 이렇게 해서 뾰족 이렇게. 그렇지. 저기 어디 드라이브 갈 때 보면 산처럼 생겨 있다. 요거 이름이 요 뒤에 거 요만큼 이름이 지방산인 거야. 실제로는 그 COOH 있지. 아세트산 이런 거 할 때처럼 얘가 COOH가 들어서 산이라서 지방산. 됐나? 그리고 요 이름이 글리세롤. 땡은 어떻게 외웠냐? 롤케이크 하나에다가 산 3개 붙인 것처럼.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너가 옛날에 소화할 때 요 녀석 딱 잘라줘서 요거 2개 떼고 나면 모노글리세리드. 하나는 붙어 있다. 그래서 모노 하나 글리세리드. 모노글리세리드하고 지방산 2개로 소화가 됐었다. 됐나? 자, 이해가 안 돼? 자,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면, 요게 생긴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까지가 중성지방이야. 중성지방인데, 사실은 얘들이, 이거, 쌤이, 이거 화학, 내하고 안 했구나. 이렇게 지그재그 되었을 때, CH가 이렇게 붙어. 탄소의 수소들이 지그재그로 이렇게 붙거든. 그거 있고, 여기 글리세롤 하는 게 역시 CHO로 된 분자가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알코올 알지? 알코올. 그 집안애야, 얘가. 끝자가 올 이렇게 끊는 게. 알코올처럼. CH 막 붙어 끝에 OH 있는 애들. 근데 OH가 3개 있어. 그래서 여기 OH고 여기 OH고 여기 OH고. 그래서 생긴 게 글리세롤이라고 있거든. 거기에 하나, 둘, 3개 꽂아놨는 거야. 요 녀석들이 하나 떼고 2개 떼고 요 정도는 세포막 통과하겠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화가 될 때 모노글리세리드, 요만큼이 모노글리세리드. 이거 붙어 있어도 세포막 통과하겠네. 했을 때 너희들 소화할 때 모노글리세리드, 지방산 2개 이렇게 됐었다고. 이해됐나? 됐어요. 자, 일단 얘가 중성지방이었다. 중성지방은 그럼 글리세롤, 지방산 이렇게 있었던 거. 됐지? 이거 뭐 하게? 얘가 에너지원이야. 우리 몸에서 저장성 에너지원. 얘는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밥 먹어서 소화돼서 내가 이렇게 떠들고 있을 때 탄수화물 다 쓰고 난 뒤에 저장해 놨다가 뺐을 때 이렇게. 자, 두 번째 인지질이라고 있어. 인지질. 그러니까 인지질은 왜 나왔냐면 사실 이렇게 동그라미에서 이런 거 우리 세포막 구성성분 할 때 배워봤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요 위에 게 글리세롤하고 여기가 인산기 1 있는 거 있잖아요. P 여기 들어있을 거란 거지. 그래서 요 녀석들이 수가 친유가 땡큐 친수성 기고 요 밑에 어차피 CH로 돼 있지. 그래서 얘들이 C와 H로 그러니까 석유하고 똑같은 거 CH. 그래서 무슨 성? 친유성 이렇게 된 것들이 있다. 그러면 이 인지질은 언제 이용이 됐냐? 세포막에. 좀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좀 할까? 원래 약간 굽어 있긴 한데 이렇게. 근데 너희들 옛날에 이렇게 중간에 단백질 있다 들어봤지? 근데 이번에는 단백질 있다를 강조하지 않을 거라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질 오케이. 세포막 성분이다. 세포막. 핵막 역시 마찬가지. 그리고 뭐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막 성분. 이랬나? 막을 구성할 거다. 세포막이다, 핵막이다, 막을 구성할 거다. 자, 그럼 동그라미 3번에 들어봤나? 스테로이드. 아마 너희들 이렇게 들어봤을까?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피부에 질환이 있었을 때 가렵거나 특히 아토피 있는 애들 딱 바르면 스테로이드성 연고 딱 바르면 바로 미끈한 게 싹 낫는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얘는 잘 써야 돼. 잘 써야 되는데 스테로이드는 그거 말고도 지금 저도 연고 안 바르는데 안 발라도 있단다. 어떻게? 혹시 요거 들어봤어? 콜레스테롤?
엄마 아빠 건강검진하면 나중에 건강검진은 표를 한번 봐. LDL, HDL 이렇게 있거든. 그러니까 참고로 이야기하면 LDL, HDL. 선생님이 실수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내 기억엔 그랬거든. LDL은 low, 얘는 high, density. 밀도가 고밀도냐 저밀도냐 이렇게 된 거. 고밀도 촘촘한 거 이게 얘가 많아야 되고 저밀도 얘가 밀도 낮아서 굳어지는 기름 얘는 적어야 돼. 이런 LDL은 낮아야 되고 HDL은 높아야 되고. 그래서 보통 친구들 중에 콜레스테롤 때문에 약 먹는 애들 있어. 걔들은 저밀도 얘가 높아서 약을 먹는다는 거지. 자, 그러면 걔들 약 왜 먹게? 선생님들 친구들 중에 약 먹는 애들 있던데 이제 나이대가 있으니까 먹는 이유가 콜레스테롤이 요거야. 요거. 그래서 요 녀석이 세포막에 있는 거야. 세포막에. 근데 세포막에 있는데 이 녀석들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 세포막이 딱딱해지는 거지. 딱딱해지면 혈관이 딱딱해지는 건데 망가지는 거라고. 응? 이해되겠나? 그래서 콜레스테롤 세포막을 구성을 할 거다. 응? 됐습니까? 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성호르몬이거나 부신 겉질 호르몬. 너희들 옛날 부신 속질 호르몬 들어봤지? 부신 속질 호르몬, 에피네프린, 오케이. 부신 겉질 호르몬의 성분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까? 자, 용어들이 좀 많다. 일단은 우리가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가 있다. 책에 살짝이 한번 볼게. 책에 살짝이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지질, 당연히 물에 잘 안 녹겠지. 그래서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끼리끼리 노는 거니까. 유기용매에 잘 녹는다. 되겠지? 그 책에 보면 중성지방, 첫째도 나와 있어. 한 분자의 글리세롤, 세 분자의 지방산. 됐습니까? 손을 빠박 체크는 나중에 외우기 좋겠지. 저장 에너지 원재, 저장에 체크해주고. 그래서 탄수화물보다 에너지 저장 잘한다. 9칼로리 정도 저장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밑에 동물, 체온 유지, 일반적인 게 중성지방이었다. 체온 유지에 이용이 되더라. 됐습니까? yes. 그 다음에 인지질. 그러면 인지질은 아까 봤듯이 지방산 2개, 글리세롤 하나, 여기에 인산기가 붙어 있는 거. 그래서 머리에 진수, 진유 되는 것들. 분명히 아래쪽에 세포막, 핵막, 생체막 이렇게 돼 있지. 그치. 막에 다 들어있다고. 그 밑에 가면 스테로이드. 구조를 얘기 안 했구나. 스테로이드는 특이해. 요래 생긴 게 잘 없는데 육각형 구조에 그리고 요 위에 또 육각형 구조에 오각형이 하나 붙어 있다. 책 보면서 육각형 어디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면서 육각형 4개 중에서 3개가 육각형, 오각형 하나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조상으로 다른 애들하고 달라. 얘가 고리가 4개가 결합하고 있다. 이런 게 잘 없거든. 체크해주기. 됐습니까? 그럼 그 페이지에 거 다 한 거 같아. 됐나? yes. 그래서 뭐 유기용매, 뭐 소수성 이런 얘기 다 된 것 같으니까 뒷페이지. 그러면 탄수화물 지질 확인을 했고. 자, 얘는 지금 뭐 당장 쌤 쓸까요? 당장 안 쓰여도 대학생 돼서하고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싹 다 외우기를 권장. 어차피 나중에 써먹을 거 지금 다 외워버렸는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럼 아까 단백질. 세 번째 단백질. 단백질 일단 첫 번째. 구성 원소는 CHON. 사실은 CHON이 주성분이고 P, S 등등등등등 있습니다. 많아요. 근데 메인은 CHON이거든. 그럼 어떻게 좀 더 시원하게 해줄까? 괜찮나? 자, 그러면 CHON 이런 거 들어있 있는데 일단 단위체. 기본 단위 누구더라? 이름이? 아미노산. 이렇게 봐야 돼. 아미노산. 아미노가 뭐고 산이 뭐예요? 이렇게 된 거지.
아미노가 뭐고 산이 뭐냐? 자, C에다가 아미노가 너가 암모니아 알지? 암모니아 뭐지? NH3G. NH3G. 그럼 NH2. 요게 아미노야. 요게 아미노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질을 지고 작용을 한다. 아미노기. 선생님 위치가 책에 보니까 옆에 이렇게 있는데 위치가 중요하진 않아. 아미노기. 그 다음에 여기에 수소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하나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C, O, OH. COOH. COOH. 요게 산. 카복실기. 그러니까 왼쪽에 아미노기, 카복실기. 사실 아미노기 질소를 가졌던 얘는 염기에 해당하는 성질이 있고 카복실기, 요 카복실산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얘가 산의 성질이 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암노산은 산과 염기 성질 다 갖고 있는 거거든. 그럼 여기 한 자리 비었는데요. 맞아. 여기에 R이라고 할게. R. 이름은 벼사슬이라고. 벼사슬. 여기에 종류가 몇 가지가 있냐면 20가지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원소들이 온갖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벼사슬이 20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암노산 기본 단위체가 몇 가지? 20가지가 되더라. 20가지가 되더라. 그러면 선생님 아미노산 단위체가 있었으니까 그치 두 번째, 세 번째 단위체. 그럼 얘가 결합을 해야 되겠지.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렇지. 펩타이드 결합. 펩타이드 결합. 그럼 펩타이드 결합은 아미노산들이 쫙 붙을 거거든. 2개 붙으면 다이펩타이드. 2개 붙으면 다이펩타이드. 3개 붙으면 트라이. 2라는 의미, 3이라는 의미. 3이라는 의미. 홀리. 많다라는 의미. 많다라는 의미. 다이펩타이드, 트라이펩타이드, 홀리펩타이드. 이랬나?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다. 아미노산이 2개다, 3개다, 많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결합을 할 때 뭐가? 펩타이드 결합할 때 탈수 축합. 탈수 축합 뜻은 물이 빠질 거다. 그리고 축합. 짧아지고 결합을 할 거다. 됐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암록이 야, 니는 3개나 있잖아. 나 4개나 있거든. 니 3개나 있잖아. 난 4개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공평하게 네가 뭐 좀 내놓고 야, 내가 양손을 다 잡고는 옆에 하고 손 잡을 수 있나 없나? 없으니까 내 거 좀 내놓고 니랑 손 잡을 거. 대신 니도 네 거 좀 내놓고 내랑 손 잡고. 됐지? 그러면 자 그런 생각이 드나? 야 요거 OH 좀 내놔 봐봐. 내가 H 하나 내놓을게. 이렇게. 그래서 물 빠질 거라는 얘기지. 물 빠지면 어떻게 될 거냐? C에다가 벼삿을 일부러 벼삿을 올려봤다. 올려도 된다라고 보여주려고. C, O. 이쪽에는 C에다가 벼삿을 H, N, H. 위로 해도 되고 일부러 위로 했다. 책에서는 위아래로 해놨거든. 상관없어요. CONH. 그러면 이 부분이 펩타이드 결합인 거야. 펩타이드 결합. 그럼 말했듯이 아까 여기서 OH 썼던 거 없어지는 거지. 여기 썼던 거 H 하나 없어지는 거지. 말 되겠나? 그럼 여러분 바로 이렇게 했는데 화학적으로 봤을 때 H가 없어질 때 요만큼 내 거였거든. 요만큼 남아있단 말이야. 그리고 OH 했을 때도 요만큼 딱 없어지고 요거 남아있거든. 요거 반틈 결합돼서 요거 만들었다. 결합. 상황이 이해됐나? 그러면 줄줄줄줄줄 여기도 어떻게 오른쪽으로 C, O 이렇게. 사실 요게 하나의 암노산일 거지.
말 되겠나? 저쪽 암노산 있었던 거 여기서 귀찮아서 안 적었었는데 N, H 이쪽에도 뭐가 더 붙을 수 있으니까. 됐나? 그럼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이런 형태들이 여러 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쫙 붙어서 수도 없이 많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붙었다. 뭐라고? 폴리펩타이드. 폴리펩타이드. 말 됐나? 그러면 요때 물 빠진 거 맞지? 물 빠진 거 맞다. 그 길이도 좀 짧아진 것 같다. 폴리펩타이드 만들었다. 자, 그럼 네 번째. 우리가 사실은 펩타이드가 있는데 펩타이드 결합 만들었단 말이야. 맞지? 그 폴리펩타이드. 근데 그 그림을 한번 봐봐. 책에 보면 혹시 폴리펩타이드 이렇게 된 게 있을걸? 폴리펩타이드는 쌤이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 색종이 같다, 색종이.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들한테 책에 보면 단백질의 구조,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 이런 말이 있거든. 그래서 이것을 왜 보라 했냐면 4차 구조란 말을 하거든. 4차 구조. 누구의 구조? 아미노산 구조가? 단백질 구조가. 여기 단백질 구조겠지. 단백질의 구조가 있다. 단백질의 구조가 1차 구조, 2차 구조, 3차 구조, 4차 구조가 있는데 일단 쭉 길게 아미노산 20가지가 동그라미, 세모, 별, 하트, 샵, 네모, 다이아몬드 뭐 이런 식으로 쫙 붙는 거. 길게 붙으면 그냥 폴리펩타이드인 거야. 한 줄로 쫙. 그럼 쌤이 이렇게 얘기해요. 얘가 색종이 같아. 색종이 같아. 색종이 가만히 놔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구부리고 접을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2차 구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 나선 모양이냐 아니면 병풍 모양이냐. 그 그림에 보면 우리 책에는 그림이 이렇게 돌돌돌 말린 게 나선 모양인 거야. 병풍 모양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접어가지고 지그재그로 접어놨는 거. 그 보통 두 가지 정도가 있다는 거지. 나선 모양으로 벨벨벨벨 꼬이거나 병풍 모양으로 지그재그로 덮이거나. 그런데 얘들이 다시 세 번째 3차 구조 보니까 이 상태로 이게 조금 더 구부러진 데가 있지. 책에 그렇지 않나? 나선 모양 돼 있는 건데 중간에 탁 꺾였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입체 구조인 거야. 입체 구조. 단백질은 고유한 입체 구조가 있고 요 독특한 구조 때문에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열쇠 자물쇠처럼 입체 구조가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다. 근데 나 4차 구조는 원래 4차원은 시간까지 포함이 돼서 4차원인데 그지? 이게 그게 아니라 입체 구조인 요거 3차 구조가 2개 이상 결합을 하면 이게 4차라고 불러. 대표적인 게 요거다. 혹시 요걸 뭐라 하는지 아나? 적혈구에 들어있는데 헤모글로빈이다. 그렇지, 헤모글로빈이다. 너희 책에 나와 있는 4차 구조라는 그게 헤모글로빈이거든. 헤모글로빈 거기 대라 그림에 보면 얘들한테 여기 거하고 여기 거하고 좀 닮았대. 그리고 이쪽 거하고 이쪽 거하고 그림이 좀 닮았대. 그래서 옆에 설명해 보면 알파 구조가 2개가 있고 베타 구조가 2개가 있다. 이거 입체 구조 중에서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알파 구조짜리하고 베타 구조짜리하고 얘가 2개씩 있는 거야. 2개씩. 그러니까 3차원적 입체 구조짜리가 4개나 모여서 하나의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하는 게 된 거지. 왜 혹시 여담으로 햄 알지? 햄 왜 생겼는데 여기 있다는 거다. 헤모글로빈 할 때 여기 뭔가 이렇게 뭐 좀 더 있지, 그지? 얹어진 게 있지? 저기에다 산소가 붙을 거거든. 산소가, 그래서 헤모글로빈 한 분자에 산소가 4개씩 붙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가공육 이런 거 할 때, 걔들도 우리처럼 헤모글로빈 가진 동물들.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다. 됐지? 자, 그러면 책에 거 잠깐만 보면, 물론 요 위에 지금 바나나 얘기를 못했대. 바나나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 밑에 단백질.
단백질, 쌤이 중요한 게, 안 썼네. 미안. 책 못 보겠다. 덜했다. 세 번째까지 하고, 다섯 번째, 기능을 안 적었다. 아우, 깜짝이야. 단백질 기능을 안 하고 있네. 원소 단위체에서 갑자기 입체 구조로 쫙 갚으려고 채워버렸네. 기능. 너무 많아. 어떤 거지? 우리 몸을 구성을 해, 일단. 구성을 한다. 그리고 에너지원도 된다. 우리 몸에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나는 단백질로 된 껍질에 물 부어놨다. 그게 생명체. 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근데 왜 단백질만 입체 구조로 가죠? 그럼 내가 이렇게 눈, 코, 입 가지는 것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입체 구조로 가지는 거다. 됐죠? 그래서 구성. 에너지원 4kcal 낼걸? 지방보다 좀 덜 내고 그램당 4kcal. 구성하고 에너지원 내고 조절 기능을 할걸? 누구? 효소와 호르몬의 주성분이잖아. 그래서 얘들 효소와 호르몬은 주성분인데 단백질이 온도나 아니면 산성도, pH에 굉장히 민감해. 말은 민감하다 이 얘기는 변하면 입체 구조가 아예 달라질걸? 그치. 그래서 효소나 호르몬은 온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히읗. 효소, 호르몬, 항체, 헤모글로빈 이렇게 돼서 방어작용을 한다. 그리고 헤모글로빈 운반 기능을 한다. 산소 운반하지. 그치. 그래서 우리한테 기능이 억수로 많다. 웬만한 거 다 한다. 됐습니까? 웬만한 거 다 한다. 됐습니까? 책에 있는 거 쓱 보면 웬만한 거 다 한 것 같아. 일단 시간 관계상 계속 보고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패스를 할게. 단백질 이렇게 하고 시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된 것 같아서 문제를 못 봐줄 것 같아서. 자, 4번. 그러면 우리가 남은 게 뭐? 핵산. 네, 왜 핵산이지? 이름이? 왜 핵산이냐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핵산이라지 뭐로?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야. 핵 속에 어디 핵? 세포의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 그래서 핵산. 산성이 영어로 애시드. 핵 속에 뉴클레익. 그러면 4번의 핵산은 일단 이렇게 세포의 핵 안에 물론 핵 속에 구멍이 있습니다. 구멍이 있다. 구멍이 있고 이 안에 누가 들어있다? 두 가지가 있지. 베베베베베 꼬인 거 누구지? DNA지. 여기서 뭐가 일어났지? 전사가 일어나서 한 가닥짜리 만들어졌지? 이 녀석이 RNA지. 이해됐습니까? 핵 속의 산성물질 뉴클레익 애시드. 그래서 뉴클레익 애시드 하니까 NA가 되는 거야. 근데 요 앞에 붙는 건 이따가 얘기를 할게. 자, 첫 번째 핵산. 핵 속에 있는 산성물질로 유전 물질이 저장이 되어 있거나 운반을 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할 건데 따로따로 떼서 일단 DNA라고 하는 것은 디옥시 라이보스 때문에. 자, 얘들은 단위체가 뭐라고? 뉴클레오타이드. 그렇지.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 얘가 단위체입니다. 근데 이 단위체 뉴클레오타이드는 뭐로 돼 있다? 인산, 당, 염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염기는 여기 입체 구조가 좀 다른 거지. 그래서 네 가지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인산, 너희가 아는 인산 H3, PO4. 얘들 인산. 왜? 황산, 탄산 이런 게 있듯이 인산, 당. 당의 이름이 뭐라고? 옥시, 라이보스. 아까 오탄당. 산소 제거했는 거. 그래서 여기에 산소가 없는 수소가 붙어있는. 이거 당. 그리고 이 염기. 염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지금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었거든. 내 고등학교 때부터 책 속에 항상 순서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바보가 ABCD 순서대로. 사실은 얘들 둘이가 닮았어요. 얘들 둘이가 닮았어요. 입체 구조가 달라요. DNA 두 가닥 이렇게 가면서 간격이 일정하거든.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육각형짜리에 오각형이 붙어 있는 거고, 얘기 왜 하느냐? 나중에 세특 쓸락하면 하라고. 얘들은 육각형짜리 하나거든. 그래서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얘하고 결합을 해서 그래서 간격이 유지가 되는 거야.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그리고 또다시 하나가 뭐냐면 내 수능 칠 때 이거 한단 말이야. 수능 칠 때 나오는 거잖아. 수능 칠 때 나왔을 때 DNA 구조에서 뭐 전사 번역 이렇게 할 때도 크게 뚱뚱하게 연기를 갖다가 이렇게 크게 뚱뚱하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음량처럼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고 짧은 게 있잖아. 얘가 아데닌, 구아닌이다. 크니까 원칙을 저버리진 않거든. 그래서 지금 애들한테 쭉 나오는 거 심화 문제로 생각 보니까 다 그렇게 있단 말이야. 원래 뭐 생투에 있었던 거니까. 자, 됐나? 그럼 일단 뉴클레오타이드, 인산당 염기. 인산당 염기가 줄줄줄줄줄 붙으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근데 잘 속이지. 폴리펩타이드로. 그러니까 내가 꼭 기억해야 하는 폴리는 뜻이 뭐라고? 아, 많다. 이게 폴리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그 밑에 적어도 상관이 없어. 그럼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어떻게 하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길게 줄줄줄줄줄 붙을까? 자, 이렇게 됐지. 이 단위체 하나가 아니겠지. 단위체가 인산, 당, 염기. 밑에 와서 또 다른 색깔로, 일부러 다른 색깔로 할게.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맞지? 그러면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누구하고? 인산하고 무슨 결합하게? 이거 딴 거 할 거 뭐 있겠어? 공유결합이지. 이렇게 나 앞에 있던 거 당하고 다음에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인산하고 얘들이 무슨 결합한다?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해서 이렇게. 사실 선생님 지금 아직 세포가 이걸 물질을 덜 봐서 그런데 사실 여긴 없는 것 같고 유전에 있던가? 여기다 1, 2, 3, 4, 5 번호를 붙였지 아까 선생님이. 당의 번호 붙였지. 그 번호에 어디 결합하는지가 시험 문제 나올 때. 아까 혹시 어디가 1번이었는지 기억나나? 3시 방향. 요 탄소의 1번, 2번, 3번, 4번, 여기가 5번인 거야. 그래서 3-3에 붙고 5에 붙는 거야. 3, 5, 3, 5, 3, 5 쫙 연결된다는 거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써먹힐 수 있을 거다. 똑띠 기억하고 있으면.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공유결합했다. 길게 붙으면 뭐라고? 폴리. 제발 속지 말해. 펩타이드 아니다.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제가 핵이 이렇게 될 거니까. 뉴클레오타이드 됐으니까. 뉴클레이크 애시드. 됐지?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 디옥시. 요 디옥시. D에서 따라서 디옥시.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DNA가 됐다는 거지. 됐나? 자, 그러면 쌤은 사실 이렇게 외웠어요. 잘 안 외워져서. 더블이다, 더블. D를 갖다 더블로 생각해서.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 구조. 이중나선 구조. 자, 이중나선 구조로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염기간 상보결합. 그럼 염기 짝꿍이 정해져 있지, 그지? 아데닌 옆에 누가? 타이민이. 구아닌 옆에 누가? 사이토신이. 자, 여기서 심화 한 가지 갑니다. 심화 한 가지. 수소결합이라는 게 있다. 수소결합. 어쩔 수 없어. 지금 뭐 교육과정이 너를 막 완전 천재로 생각을 하고 있던데 교육과정에 수소결합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서. 자, 수소결합이라고 것은 속으면 안 돼. 수소결합이 아니야. 수소 간의 결합이 아니야. 왜냐? 얘를 봐봐. 내가 수소인데
딴 애하고 결합을 하고 있다. 또 다른 수소하고 또 결합할 수 있나 없나?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수소가 다른 수소하고 또 결합하면 돼? 안 되지. 그럼 수소 결합은 어떻게 FON 하고 공유 결합한 수소가 이 분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이 수소가 다른 분자에 야는 뭐하고 결합했는지 안 궁금해. FON 얘들하고 결합하는 게 수소 결합이야. 이랬나? ONF 얘가 ONF NOF 하든지 FON 이거 주기율표에 쓰는 거 15, 16, 17쪽에 걔들 얘기하는 거 맞다. 걔들 얘기하는 너 배웠구나. 전기 음성도 누가 제일 커? 플로린 제일 세지. 그래서 얘들 세 개가 4.0 3.4 3 얘들이 다른 것보다 압도적으로 세지. 그래서 얘들이 수소화방 했었을 때 내가 전자 땡겨갈게. 델타 마이너스 수소가 델타 플러스 얘들 누구하고 결합해도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정기적으로 인력이 작용해. 수소 결합인 거라. 이랬나? 말 그대로 심화지. 근데 알아두면 어디 써먹힐지 모르겠다. 생명과학에서 화학에서 써먹힐 수 있어서. 그 다음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다 그랬지. 얘가 상보드 결합을 하는 게 오각형, 육각형 막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 저 구조상으로 수소 결합을 하는 게 개수가 정해져 있어. 자, 얘는 몇 개? 2개. 얘는 3개. 2줄, 3줄. 이게 얘 점점 이제 수소 결합은 약하거든. 누구보다? 공유 결합보다. 공유 결합은 실선이잖아. 약하니까 점선인 거야. 그래서 2중, 3중 수소 결합수. 됐나? 여기가 수소 결합이다. 여기까지. 뭐 책이 강조하진 않았는데 그냥 반알아. 알아라. 됐나? 그럼 DNA가 자 일단 DNA 단위체는 이렇게 생겼다 치자. 단위체는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얘들 결합을 할 때는 공유 결합을 해서 길게 붙을 거다. 그때 세 번째 이중 나상 구조할 때 염기 사이에 상보적 결합을 해서 개수가 맞아 들어가야 된다. 자, 근데 도대체 기능이 뭘까? DNA는 뭐 할까? 유전, 정보를 저장, 그렇지. 유전, 정보를 저장. 그러다 보니까 이중 나상 구조가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 잃어버리면 안 돼. 짝꿍 있으니까 혹시 누가 하나 딴만 먹어도 안 돼. 짝꿍이대로 딱 정해질 거니까. 자, 좁은 공간에 RNA 적겠습니다. 충분할 것 같아서 2번 RNA. 이거는 라이보스. 라이보스를 당으로 지녀서 이런 게 RNA, 라이보스 뉴클레익 애시드. 리보 또 라이보 뉴클레익 애시드. 그치? 당이 라이보스라서 되는 거고. 얘들은 자 그러면 라이보스 딴 건 다 똑같을 거고 얘들 단일 사슬 가닥이래. 왜 얘들은 단일 사슬 가닥일까? 누가 없다. 상보적 결합을 할 수 없는 유라실이 있는 거야. 잠깐만. 자, 그러면 유라실? 야, 유라실 맞지? 유라실이 짝꿍이 없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친구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유독 한 애가 남편을 안 데리고 온다 이러면 우리 부부 동반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거 똑같은 거야. 이 유라실이 부부 동반을 너무 싫어해. 그러니까 부부 동반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단일 사슬이 가득이다. 이런 상황이다. 대체 그럼 차이가 뭘까? 이렇게 된 건 똑같겠지. 폴린 뉴클레오타이드 된 건 똑같겠지. 당 종류 다르겠지. 염기가 달랐네. 염기가 누구 대신에 타이민 말고 유라실. 그럼 나머지 똑같겠다, 그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똑같이. 유라실까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 건 똑같다. 그러면 다른 게 기능이겠지. 기능이 어떻게 다를까? 이거 기능 2가지 적어야 돼. 뭐지?
기능 두 가지. 혹시 얘 핵 속에서 이렇게 됐다 쏙 나오지? 나오면 누가 어우 기다렸다 하면서 이거 누가 오지? 이게 누구더라? 손뭉치 같은 애 이름이. 라이보솜, 리보솜. 맞지? 우리 요즘 바뀌어가지고 라이보솜. 얘 같다고 하면 어떻게 되더라? 야가 암솜 부르지. 암노산. 암노산이 불려오지. 불려와서 결합을 하는 거지. 됐습니까? 암노산이 결합을 했다? 그럼 단백질 합성이지. 그러면 핵 속에 DNA에 저장돼 있던 정보를 얘한테 전달해 주잖아. 유전 정보 전달. 그래서 뭐 할 건데? 단백질 만들 거거든. 그거 둘 다 적어줘야 돼. 뭐라고? 유전 정보 전달과 단백질 합성의 관여. 이렇게까지 적어줘야 되는 거라. 됐나? 자,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거 4가지 중에서 탄수화물 제일 먼저 있고, 탄수화물 종류가 많았다. 지질은 일단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그래. 막 구성하는 것도 있었고, 에너지원 쓰는 것도 있었고,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중성지방이 막도 구성도 하고 에너지원도 쓰면은, 배고프면 세포막이 막 녹아내리겠네. 세포가 유지가 안 될까, 이거. 그러니까 일이 분업화돼서 일이 다른 거지. 맞지? 그래서 스테로이드 계열하고, 그리고 인지질은 구성을 할 거고, 중성지방은 에너지 낼 거니까, 어차피 에너지 낼 건데, 한번 생각해봐. 체온 유지 누구? 중성지방이 같이 할 거야. 지가 에너지 냈는데 밖으로 나가버리니까, 헛방이니까. 체온 유지에도 관여할 거고, 그리고 에너지 낼 거고. 일맥상통이지, 그지? 되게 효율적으로 생겼어. 사람 공부하다 보면, 와, 대박.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싶은데.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단백질. 기능이 진짜 많아. 어지간한 거 지 혼자 다 하는 것 같아.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뭐 청소도 하고, 하는 거 다처럼. 그래서 조절, 에너지원, 구성, 뭐 온갖 거, 운반, 방어작용, 항체 생성하는 거 다 하더라. 자, 그리고는 이제 핵산. DNA, RNA 있었는데, 쌤 빼먹은 거 하나가 뭐였느냐? 바나나 뭐? 내한테 바나나 그거 말고 바나나. 5번째 생뚱맞게 바나나. 바나나에는 도대체 구성하는 물질이 뭐였을까?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받침유리에 사실 그 맛있는 바나나를 끌고 껍데기 부분 말고 책마다 다르다라고 하는데 노랗게 생긴 맛있는 그 바나나를 여기다 끓는데 문지른데 이제 문지르고 난 뒤에 실험을 2가지를 할 거다. 1번 아이오딘 칼륨. 미안, 귀찮아서 이렇게 적었어. 길게 못 적겠어. 아이오딘 칼륨. 학생 때부터 이랬어. 원래 길게 못 적어. 그냥 서술형 세대였으면 죽을 뻔했지. 아이오딘 칼륨. 얘는 뭐 확인하는 거야? 녹말 검출. 근데 있잖아, 이거를 했더니 바나나하고 있는데 청藍색이다. 근데 알갱이가 보여. 길쭉길쭉한 알갱이가. 그럼 그 얘기로 봤을 때는 바나나, 녹말 알갱이가. 누가 한번 생각해봐라. 바나나가 만약 포도당으로 돼 있었으면 이렇게 쓱 씻으면 다 씻겼을 건데, 그지? 어쨌든 녹말이 있대. 됐지? 혹시 2번째 이런 용액 들어봤어? 수단3 용액. 수단3 용액 뭐 검출하는 거야? 탄단지, 기억하네. 나는 그래 삼겹살로 생각했거든. 3 삼겹살로. 그렇지? 지방, 중성지방 검출할 거거든. 무슨 색깔 되면? 선홍색. 그러니까 선홍색은 얘는 뜻이 뭐야? 선명한 홍, 빨강색, 선홍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 검출해놨는 책에 거 보면 바나나 그냥 물에 떨어뜨려 놨어. 그 현미경으로 한번 봤어. 뭉개진 이렇게 입자들 있지, 그지? 그리고 2번째 아이오딘 칼륨 떨어뜨려서 이거 현미경으로 보니까 진짜로 청藍색으로 된
동글동글한 알맹이들이 있어. 대부분이지. 근데 얘 뭐 있을까? 바나나 지방 많이 들었다는 얘기. 거기 봐봐. 잘 보이지도 않아. 약간 빨간 점이. 진짜 눈 열심히 뜨고 봐야 돼. 보이나? 세 번째 그림에. 거의 안 보이지? 쬐끔 있지? 약간 색깔 있는 그 정도가 있다. 아, 지금 그건 이제 해상도가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요 정도. 있을 똥 말똥 하여라. 이런 게 있대. 이러나 근데 뭐 거기 적혀있는 대로 하면 교과서마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되는데 쌤 지금 일단 이 부분으로 확인하는 건 미래는 이거 그대로 있더라.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1강이 끝인 거야. 1강. 혹시 문제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사실은 암기가 조금 더 우선이다 보니까 문제가 크게 어려운 건 없던데 지금 봤을 때 요거는 해주면 좋겠다 싶었던 게 어떤 게 있느냐. 잠깐만 13쪽이었던 것 같은데 13쪽 그림만 보자. 페이지 13쪽. 일단 간은 지방세포를 구성하는 이런 게 있는지 몰랐지, 그치? 지방세포를 구성하는 물질 ABC래. 물질 ABC인데 여러 종류의 탄수화물 D에서 F까지가 있다. 그러나 지방세포를 구성하는 ABC와 그리고 탄수화물 DEF가 있다. 됐습니까? 저 혹시 A가 이름 뭘까? 그러니까 롤케이크 3개 있는 거지? 아니야. 롤케이크 하나에 산이 3개 있는 것. 중성지방 아이가? 아, 그치. A가 중성지방인 거야. 됐습니까? 잘못하면 욕 같다. 중지 적혀붙다. B는 요게 머리에다가 볼이 있는 거지. 그치. 인지질. 인자만 적어놔도 되겠다. C가 아까 뭐더라? 골이 4개. 그치. 4개의 고리로 되어 있다. 이게 콜레스테롤, 스테로이드제. 스테로이드. 공식 명칭은 스테로이드 인지질 중성지방. 됐습니까? 그러면 얘네 D는 둘째 줄에 포도당, 설탕, 녹말 중에 해야지. 맞지? 요거는 적혀있는 건 콜레스테롤이라 적어야 되겠네. 둘째 중에 스테로이드 말고 콜레스테롤 돼 있었으니까. 잘 됐나? 그래서 C가 콜레스테롤. 자, 그럼 D가 포도당, 2개짜리가 설탕, 많은 게 녹말. 이랬나? S. 그래서 쌤 보니까 다른 거는 됐고 그 페이지 제일 밑에다가 한 번만 더 봅시다. 단백질은 구성 원소가 CHON, 암록이 있었지. 탄수화물은 CHOG. 지질은 CHOG. 핵산은 CHONP. 인상기 때문에. 됐지? 요거 기억을 해줘야 된다. 자, 입이 근질근질해서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 여기 핵산에 요 녀석이 질소가 아니라 염기가 되는 거다. 산성, 중성, 염기성 알지? 확장된 개념으로 질소가 염기성을 띠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니까 좀 그래서 그런데 여담으로 들으래. 수소이온을 내놓는 게 산성이지.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염기성인 거야. 그러면 질소는 비공유 전달성이 있어서 여기 얘가 딱 얻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있지? 오각형, 육각형 되는데 그 중에서 어느 구석에 하나는 질소가 있으면서 비공유 전달성이 있어서 염기다. 이런 얘기 역시 왜 한다? 나중에 연계해서 세특 쓸 때 필요하면 써라. 됐습니까? 뒷페이지 넘어갑니다. 뒷페이지 넘어갔을 때 그 뒷페이지에는 애매한 건 없을 것 같아. 자, 넘어가서 15쪽에 4번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A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생물체를 구성하는 물질 A, 물질의 밑줄. 물질 A의 구조를 나타낸 건데 그러면 어느 게 물질 A일까? 제일 마지막 거. 그럼 동그라미 기억이 얼른 선지 봐야지.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겠지. 왜? 두 번째 보니까 이게 병풍, 나선 중에서 나선 구조제.
나선 적어주고 얘는 몇 차 구조? 2차 구조지. 그치? 다가 몇 차 구조? 다가 아니다. 내 이 실수 진짜 많은데. 가가 나선 2차, 나가 3차 입체 구조. 됐습니까? 가나다를 내 마음대로 좀 잘 봐요. 일단 선지 기억은 O. 얘는 가는 3차 아니었고, 나의 폴리펩타이드가 2개 이상 모여서 된 걸 4차 구조로 한다. 아까 헤모글로빈 있었나? 3차 구조 2개 이상 모였다. 헤모글로빈, 알파, 베타 모여가지고 4차 구조다. 4차 구조의 동그라미. 요거 때문에 한번 봤대. 됐습니까? 자, 뒷페이지 갑니다. 뒷페이지 가서 선생님이 9번을 시간을 잠깐만 줄게. 9번만 한 번만 풀어봐라. 9번. 자, 기억과 디귿에는 당이 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에서는 인산이 있다. 자, 당이 있는 거 선생님 DNA 인산당 염기. 요거 2개 하면 기억 디귿. 인산이 있다. 인 이렇게 니은 디귿. 공통이 누구네? 디귿, 니은, 기억, 클리어. 맞지, 그지? 이렇게 될 거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1번에 실력업의 1번. 셀룰로스, 중성지방, 단백질, RNA가 있다. 유전정보 전달. 전달이면 RNA지. 그럼 동그라미 기억에 RNA 적는 게 아니고 RNA 동그라미 기억 적는 거지. 이제 식물세포에만 동그라미. 우리는 셀룰로스 없어. 세포벽, 셀룰로스. 오케이? 거기다 니은. 그러면 단백질 아니니까 중성지방의 디귿 되겠지. 그러면 자, 디귿 선지 조심해야 돼. 방어작용에 관여하는가 밑줄 쫙. yes, no를 잘 봐야 돼. 이랬습니까? 단백질은 방어작용에 관여한다. 하지만 중성지방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 O다 X다? X가 되겠다. 이해됐습니까? yes. 일단 잠시 휴식. 자, 두 번째 22쪽 세포 연구 방법. 세포 연구 방법에 A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 A의 세포 연구 방법에 현미경을 통한 연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2번에 뭐? 자기 방사법 맞나? 또 세 번째 게 뭐? 세포 분해법. A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원래 A가 있으면 B가 있어야 될까, 이거? 맞지? B가 없어. B가 없어. 그러니까 일단 우리한테 자 22쪽에 세포 연구 방법 02 세포 연구 방법에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다. 그거부터 먼저 기억을 해야지. 3가지가 있구나. 이름을 기억을 하자. 뭐라고? 현미경으로 볼 거다. 또 자기 방사법. 또 세포 분해법. 그치? 일단 그 용어부터 기억을 해야 될 거니까 현미경으로 보고 마이크로스코프 현미경으로 보고 그 다음에 자기 방사법 그 다음에 세포 분해법 크게 3가지. 크게 3가지인데 이 현미경은 조금 더 자세히 할 것 같아. 현미경은 좀 더 자세히 할 거다. 눈으로 볼 거다. 눈으로 볼 거다. 현미경. 그래서 일단 현미경은 뭘 할 거다? 확대해서 봐야 되겠지. 확대해서. 그래서 확대해서 크게 볼 건데 이 현미경에도 크게 2가지로 나누는 거야. 어떤 현미경?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이다. 세포가 워낙이나 작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좀 크게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지. 확대.
그럼 도대체 뭐로 확대할까요? 그러게 광학 현미경 우리 눈에 빛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할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 거냐면 볼록 렌즈. 그치? 볼록 렌즈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우리 눈으로 볼 거야. 실제로 눈으로 볼 거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생물을 갖다가 살펴볼 거다. 이게 핵심이다. 그런데 전자현미경은 그렇지 물리학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말 그대로 전자를 보낼 거야. 전자총으로 쏴서 전자를. 그리고 이 전자가 생물하고 반응을 해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내야 돼. 영상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이용해서 야, 전자 커? 엄청 작지? 공기보다 더 작지? 그치?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전자를 보내봤자 공기하고 부딪히면 깨갱이잖아. 그러니까 거기 공기가 있으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되지. 그래서 진공 상태에다가 생물을 넣고 관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진공 상태에 살아있는 생물을 넣을 수가 있겠나 없겠나? 불가능하지. 그럼 어떡하냐고? 그래, 다른 처리를 할 거다. 그러면 진공 상태이니까 결국은 살아있는 생물의 상태는 아닌 거야. 죽은 상태고 다른 처리를 해야 되는 상태라는 거지. 이랬나? 그 진공 상태에다가 전자현미경을 하기 위해서 전자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하기 위해서 자기장을 이용할 거야. 전류가 흘러서 형성된 그래서 자기 렌즈 이런 거 이용할 건데 자, 선생님이 이런 얘기 할게. 영상으로 얻어졌을 때는 파장이라는 용어를 쓸 거야. 파장. 쓸 때는 람다 이렇게 쓰는데 람다 여기 쓰기는 들립자 비슷하게 쓰고 적당히 그리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써야 되긴 한데 그냥 들립자처럼 써버리고 그리고 읽기는 람다라고 쓸 거다. 람다. 파의 길이거든. 파의 길이. 그럼 너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이 길이가 길면 가까운 거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길이가 길면 이용하는 파장이 길면 긴 거리를 구분할 수 있고 이용하는 파장이 짧은 뭔가를 이용하면 짧은 거리까지 구분해낼 수 있다. 이 파장 그 길이만큼 구분 가능한 거리를 의미하는구나라고 기억을 하기. 이러겠나? 내가 어떤 파장을 이용을 할 거거든. 어떤 파장을 이용하면 그게 어차피 길이니까 너희들 암기하라고 그런 거다. 암기하라고 구분 가능한 거리. 자, 그럼 잠깐만. 혹시 너희들 그치 안경을 꼈다. 안경 낀 사람 안경 벗어. 이래놓고 몇 개 이렇게 하면 아마 쌤이 이렇게 보지 말고 안경 빼고 그냥 보면 한 개요. 내 같은 경우는 거기 앉아있어도 한 개요 이러고 있을 거거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정도 하면 두 개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게 파장이 길면 구분하는구나. 그럼 뭐라 구분 가능하다는 거지. 그럼 잠깐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 분해능. 분해능이 뭐예요? 분해능이 그거 두 개인지 갈라서 보는 능력. 그러나 분해능이 우수하다. 이 말이 바로 되게 세밀한 것까지 잘 본다. 이런 얘기다. 분해능이 우수하다. 분해능은 우수하다라는 표현을 쓴다. 우리 아빠 잘생겼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빠 이쁘대 알잖아. 맞죠? 그래서 분해능이 우수하다. 그러면 두 가까이 있는 점을 구분을 잘한다.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을 잘한다. 이런 경우를 분해능이 우수하다. 근데 있잖아. 분해능 우수하다 그랬지. 분해능 값은 작대. 분해능 우수하단 말이 분해능 값은 작다? 이럴 때 우수하다 할 거다. 그럼 책을 한번 볼게. 책을 한번 보고 얘기를 할게. 일단 너희들한테 첫째 줄 22쪽에 현미경 연구 방법. 그때 현미경이라는 것은
세포의 구조를 연구할 때 쓸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작은 걸 볼 거다. 됐지? 그래서 관로 2번에 보니까 광학현미경도 있고 전자현미경도 있다. 맞지? 그래서 광학현미경,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LM 이렇게 해놨고 전자현미경은 사실 너희들한테 여기 두 가지로 나눠놨지. 맞지? 두 가지로 나눠놨는데 자 거기 혹시 너희들한테 해상력 이렇게 돼 있나? 물리 시간에 쓰는 건 분해능, 뭐 지구과학 시간에도 분해능 이런 식으로 쓰는 거라. 해상도 이런 얘기 들어봤지? 그치? 해상력, 분해능 이런 거거든. 왼쪽에 플러스 안에 한번 봐봐. 플러스 안에. 일단 현미경 배율과 해상력 때인데 배율은 뭐 10배, 20배, 30배 이런 식으로 확대를 할 거다. 해상력. 매우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밑줄. 요게 해상력. 해상력. 자, 매우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런 표에 다시 와봐. 해상력 이런 거 보여? 0.2 마이크로미터, 0.2 나노미터. 마이크로가 얼마고? 10의 마이너스 6제곱. 얘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 나노가 10의 마이너스 9제곱. 맞지? 그러니까 아까 쌤 뭐라 그랬지? 저 값이 작은 게 우수하다 그랬지? 그치? 광학현미경을 못 보는 걸 전자현미경으로 정말 잘 보는 거야. 이 값이 작으면. 아, 쌤 그러면 이게 왜 작을 수 있냐면 가장이 작은 걸 이용을 할 거야. 가장이 작은 걸 이용해서. 그래서 해상력이, 분해능이 우수해지는 거지. 말 되겠나? 그러면 일단 내가 봤을 때 이 숫자까지 외울까요? 그 숫자를 촘촘하게 외울 필요는 없는데 해상력이 작아야 된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두 점, 얘들 사이 거리, 쌤은 이 사이 거리를 두 개인지 구분하더라. 이러면 나의 해상력은 뭐 15cm 이런 식으로. 누구는 1cm만 떨어져도 구분하더라. 누구의 해상력은 1cm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얘가 더 선명하게 작은 것까지 잘 보더라. 이런 의미니까. 이럴 때 이 표현에 대해서 익혀야 되고 그 다음 사실 현미경은 정말 얘들이 내고 싶어하는 게 있긴 한데 자 잠깐만 쌤 이렇게 이야기해. 광학현미경 말 그대로 밑에서 현미경 본 적 있지? 그치? 내가 요즘은 잘 안 그려봐서 현미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눈으로 볼 거야. 그리고 여기 뭐 뚱뚱하게 뭐가 있어. 그리고 여기는 빙글빙글 뭐가 돌아가.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얘의 이름이 대물 렌즈. 안 그려도 돼. 이거 눈에 접하고 있다. 접안 렌즈. 얘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어. 요 밑에 것도 뺐다 끼웠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옆에서 본 모습이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밑에 다리도 이런 식으로 뭐 있단 말이지. 됐지? 그래서 밑에 광원장치거나 아니면 거울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물체를 올리는 재물대가 하나가 있어. 받칩니다. 이렇게 주장님께 받칩니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재물대 위에 내가 보고자 했는 그 물체들 뭐라 하냐? 시료를 올려놓고 이 광원을 켜서 이 빛이 와서 여기 와서 굴절려서 내 눈으로 들어오도록 될 거란 거지. 이해되겠나? 그럼 그때 가시광선 이용할 거거든. 가시광선 자체가 전자현미경에 나오는 전자보다 훨씬 더 파장이 길어. 파장이 기니까 먼 거리만 구분이 가능해. 살아있는 것도 가능해. 어떨 때는 옛날에 뭐 그런 것도 있거든. 연못에 물 떠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보면 뭐 있어. 진짜 막 움직여. 막 보고 그림 그리고 있는데 야 어디 가가 없어. 진짜로 살아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 연못물. 이런 걸 뭐하노? 한 방울 똑 떨어뜨려서 봤는데 뭐가 있어. 어우 징그러 죽을 것 같은데 그림 막 그리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꿈틀꿈틀 어디 자꾸 가. 땡겨가면서 막 보고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가능하다. 색깔 그대로 자연광 그대로 나타날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러면 광학현미경 쫙 볼게. 첫 번째 광학 가시광선 이용하는지는 쉽지? 그래도 가시광선 체크해주고 최대 배율이 1000배야.
그러니까 선생님 알기로 여기 접안 렌즈 보통 10배. 이거 커봤자 100배야. 보통 뭐 30배 이런 거. 100배 진짜 큰 거. 대체 얘 30배 딱 보다가 100배 딱 돌리면 거의 닿여 있어. 잘못 딱 움직이면 빠지지 깨져. 실험 다 다시 처음부터.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 자, 접안 렌즈, 대물 렌즈 이용할 거다. 됐습니까? 이 렌즈가 빛을 굴절, 가시광선을 굴절 일줄. 그래서 확대된 상 볼 건데 밑에 자 여기 거 뭡니까? 이거 백혈구다. 내가 봤을 때 어떻게 생겼냐고? 동그랗게 해서 이런 식으로 생긴 거. 이거 뭡니까? 보라색으로 염색될 걸. 핵입니다. 핵이 보인다. 혹시 너희들 이런 거 봤어? 이렇게 봤어. 왜 검정말 이런 것들. 식물세포에서 안에 막 초록색 알갱이 광합성 할 때 있었다. 그렇지. 그래서 밑에 봐봐. 핵, 염색체, 염록체. 염색체 어떻게 봤냐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봤냐고? 봤지. 보여. 세포 분해를 하고 있는 애를 보면. 이랬습니까? 핵하고, 염록체하고, 염색체하고. 체크해야 된다? 요거 보이는 거다. 이랬습니까? 자, 선생님 맨날 이런 현미경만 딱 보다가 나중에 고등학교 때 딱 봤는데, 우리 초등학교 때 현미경 좀 잘 갖고 놀았거든. 진짜 열심히 봤어. 온갖 거 다 해봤는데, 고등학교 때 갔는데 이거 보여주는데, 잠깐만, 세포 안에 내가 모르던 것도 있어. 핵 옆에 뭐 소포체가 있고, 골지체가 있고, 내가 본 적이 없었거든. 얘 보인다, 안 보인다? 광학 현미경으로 안 보인다. 이랬나? 자, 그 밑에 광학 현미경. 살아있는 체크. 색깔 구분 체크. 염색하면 더 뚜렷하겠지. 염색 동그라미. 됐습니까? 자, 그래서 광학 현미경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대체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이 광학 현미경 이후에 자, 한번 보자. 전자 현미경. 자, 그러면 전자 일렉트론. 자, 전자 현미경은 사실은 두 개로 나눠. 두 개로. 너희들 교재 왼쪽에 거 TEM. 오른쪽 거 SEM 이렇게 됐을걸? 자, T, E, M. S, E, M. 자, 쌤도 약자 이런 거 되게 좋아해서 다 찾아보고 막 이런 스타일인데 사실 얘들은 한국말을 엄청 좋아하면서 뭐였는지 까먹었어. 오른쪽 혹시 S가 스캐닝인가? 그러니까 그냥 뜻으로 아는 거지 뭐 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책에 있으면서 보지를 않아가지고 SEM, 전자현미경,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근데 요거는 다행이야. 한국말 닮았어. 투과, 주사. 그럼 투과와 주사만 뜻을 알면 될 것 같아. 물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단다. 전자, 입자다 아니다. 그러면 입자. 입자지. 입자인데 파동성이 있는 거야. 그 과학에서 물리 시간에 그렇게 얘기해. 전자 입자마다 알맹이야. 근데 내려갔을 때 파동성이 있어. 이 파동성을 이용을 해서 알아낼 거야. 영상을 얻어낼 거거든. 근데 자, 이렇게 이야기할게. 살아있는 물질 안 된다 그랬지. 파장이 되게 짧다 그랬지. 전자를 총으로 쏘면 얘가 지나가는데 결국은 공식 자체가 있는데 그 공식을 외우지 못할 거니까 네가 기억을 해야 돼. 시료를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정말 얇게. 뭐 상상하면 되냐면 불고기. 불고기 두껍하면 돼지고기 몰라도 불고기는 사실 당면 들어가고 약간 육수 들어간 걔는 얇게 샤브샤브처럼 얇아야 되거든. 그것처럼 해야 돼. 그것처럼 해야 돼. 그러면 자, 생물 살아있는 것 자체를 그렇게 자를 수가 없을 거잖아. 그럼 안에 다른 걸 처리해서 죽은 상태로 슬라이스처럼 자르고. 그래서 걔가 통과된 영상을 볼 거라고. 투과된 거. 이러겠나? 그러면 왜 얇게 하는지 아나? 전자가 느려지면 안 돼. 전자가 속력이 엄청 빠르게 유지가 돼야지 선명한 상이 얻어져. 엄청 빠르게 되면 파장이 진짜 짧아. 파장 짧아야 되는지는 알겠지? 파장을 짧게 하기 위해서는 물리 시간이 나오는데 전자 속력이 엄청 빨라야 돼. 맞지, 그지? 그래서 전자 속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얇아야 되겠고. 왜 빨라야 되냐? 파장이 굉장히 짧아야 되기 위해서는.
물리학적으로 속력이 빨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죽은 거 시료를 얇게 잘라서 위에서 전자총 통과시켜서 적당히 자기장 이용을 해서 원하는 대로 전자를 보내면서 통과했는 거 거기에 스크린에 나타난 영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보지. 전자 통과하는 거니까. 그래서 컴퓨터로 연결을 해서 영상 화면으로 관찰할 수가 있다. 색깔이 있을까? 없어. 색깔이 어딨니? 흑백이야. 근데 그 색을 잘 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색을 입힌 거야. 근데 혹시 그거 아나? 우주 뭐 별 사진 이런 거 막 나온 거. 사실은 그 사진 한 장 나오는데 완전 고도의 전문가가 100명이 붙어야 사진 한 장이 나와. 별 사진 그렇게 안 돼. 전파로 막 얻어내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정보가 있는 거 다 이미지화 만들어. 그러나 가장 현실적으로 이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오 괜찮네 할 정도로 전문가들 만들어내는 거지. 전자현미경 마찬가지. 색 있다 없다? 없다. 됐지? 근데 투과 현미경하고 주사 현미경 뭐가 다르냐? 얘는 그럼 내부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부 구조 통과했으니까. 근데 얘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까 물리 시간이라 했잖아. 역시 전자를 보내서 이렇게 생긴 거야. 툭 튕겨나온 전자. 그래서 겉부분에 겉모습을 얻어내는 거야. 겉모습을. 그래서 표면의 모습을 얻어내기 위해서 얘는 밑줄에 놔야 돼. 금속으로 코팅을 해줘야 돼. 금속으로 코팅을 해줘야 돼. 전기전도성 좋은. 금속으로 코팅을 하면 전자가 가서 튕겨나오고 튕겨나오는 그거로 영상을 얻어낸다는 거지. 뭐 왜 너희들 보통 선생님 컴퓨터 뭐 이렇게 화면 이런 거 스캐닝 하듯이 3차원적으로 너희들 왜 3D 만들 때 스캔 하듯이 그렇게 될 거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현미경은 왼쪽 오른쪽 보니까 어느 게 더 선명할까? 얘요. 얘가 해상도가 가장 좋은 거. 자, 볼게. 일단 뭐 수백만 배, 수십만 배. 여기가 10만, 100만. 요 정도 확대된다. 아까 광학은 한 1000배 정도 확대된 거예요. 100만 배, 1000만 배, 이렇게. 됐지? 뭐, 10만 배, 100만 배. 여기까지만 되더라. 확대가. 됐지? 그래서 TM은 얇게 자른 시료, 이렇게 돼 있나? 얇게 자른 시료. 그래서 영상 얻어냈다. 밑에 이거 체크해야 돼. 세포 내부 미세 구조. 내부의 거, 미세 구조. 오른쪽 거는 얘는 겉표면. 표면 동그라미, 외부 형태 동그라미. 이랬나?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살아, X. 살아있는 거 안 돼. 흑백 동그라미. 색깔 X. 광학현미경이나 눈으로 보지 나머지는 다 영상 통해서 봐야 된다. 화면 통해서만 밑줄. 됐습니까? yes. 자, 뒷페이지에 거는 이런 추가적인 게 조금 있거든. 어때? 광학현미경의 종류가 전자현미경 두 가지인데 광학현미경에 거기 세 가지가 있는 거다. 형광물질을 처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거 보니까 위상차 현미경 이렇게 돼 있지. 위상차 현미경. 파동 이런 거 이야기해서 굴절을 조금 다르게 굴절률 차이가 명암으로 나타나는 이렇게 될 거다. 일반적인 것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인 거 보는 거와 달리 두 번째 거라 내부 구조가 조금 더 자세히 보이지. 그치? 형광물질 이용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광학 현미경도 이렇게 어떤 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 어땠나? yes. 자, 그러면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현미경의 얘기를 하고 밑에 자기 방사법하고 그리고 세포 분해법은 다음에 할 것 같다. 자, 현미경에 중요한 게 있다. 25쪽. 얘는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잘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세포의 크기 측정. 25쪽. 세포의 크기 측정. 일단 내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건 아닌데 100% 시험 출제됩니다.
100% 시험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시험이 100% 출제된다는 거. 거짓말 안 하기 200%가 어딨노, 맞지? 출제되는 안 되는데. 자, 100% 출제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원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봐라. 선생님 아까 현미경을 한번 했었을 때, 위에 저반 렌즈가 있어. 아래쪽에 사실은 이렇게 대물 렌즈를 두고, 받침 유리를 두고, 그리고 물체를 둘 거란 말이야. 맞지? 여기 대물 렌즈에다가 내가 저반 렌즈에다가 눈금으로 된 걸 여기 올려주는 방법이 있어. 아까 렌즈 뺐다 끼워 달 수 있다 그랬지? 맞지? 저반 렌즈. 그래서 갑자기 왜 용어가 기억이 안 나지? 저반 마이크로미터. 저반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우리한테 저반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또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대물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있는 거라. 됐나? 혹시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어디 있는 거냐면 자, 쌤이 나 조금 헷갈리는데 자, 기다려봐라. 여기에 눈금이 있어. 눈금이. 여기에 눈금이 있으면 세포가 딱 올려지면 크기 그대로 재면 되는 거야, 이거. 맞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야, 내가 원하는 세포가 내가 원하는 방향 그대로 있겠나? 아니겠지. 맞지? 실컷 표본을 다 만들었는데 그 눈금이 그대로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저반 렌즈에다가 끼워놨는 마이크로미터. 쉽게 얘기해서 자가 있는 거야. 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대물 렌즈 쪽에 있는 마이크로미터. 여기에도 자가 있는 거다. 이해됐지? 됐어. 그럼 사실은 이게 확대되는 배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 좀 달라져. 얘가, 자, 책에 하나만 적어두고 시작을 할게. 책에. 첫 번째 보면 다음 과정에 따라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 길이. 얘를 네모 박스. 눈금 한 칸 길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사실은 이게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저반 렌즈에 눈금이 있는 거라고. 사실 어떨 땐 불편하겠지. 위에 눈금이 다 있어 봐라. 뭐 하는데 막 가려지고 이렇게 될 거니까 좀 불편할 수가 있을 거잖아. 잠깐만.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대물 마이크로미터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있어. 여기 거 별표다. 둘 중에 변하지 않는 게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 길이는 10마이크로미터라고 변함이 없어. 그렇게 적혀있지? 그치? 근데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 한 칸 길이는 현미경 배율 따라 달라진다. 자, 쌤 얘기 들어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실험을 하기 전에 내가 몇 배로 볼 건지 정한 다음에 얘를 두 개를 이용을 해서 길이를 갖다가 비를 구해놔야 돼. 비를 구해놓는데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눈금 하나가 얼마라고? 10 마이크로미터라고 정해져 있는 거야.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사실 그때그때 좀 달라져. 그때그때 달라져. 마이크로미터. 됐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밑에 대물 마이크로미터하고 위에 저반 마이크로미터하고 돌릴 수는 있거든. 돌릴 수는 있어. 돌려가지고 너희들 거기 보면 다 가지런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눈금 있잖아. 그치? 그럼 만약에 좀 간격이 좀 다르긴 한데 대물 마이크로미터 요거는 하나의 눈금이 10 마이크로미터인 거야. 됐나? 근데 내 거 위에 거 저반을 보는 거지. 너희들 봤을 때
저반익 칸수가 좀 더 많나? 대물익 칸수가 좀 더 많나? 저반익 칸수가 좀 더 많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그리고 좀 안 맞노. 여섯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칸 딱 마주쳐진단 말이야.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몇 칸이었든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봤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일치하는. 마주치는 게 중요한 거야. 마주치는 게. 그러면 대물 거하고 저반 거하고 이건 한 눈금 길이고 한 눈금 길이고 그러면 대물 거 지금 그림으로는 두 칸이지. 그럼 얘는 얼마라고? 20마이크로미터거든. 근데 저반 거 만약에 쌤이 그림 그린다고 했는데 좀 안 맞아. 위에 게 6칸이야. 6칸이야. 만약 6칸. 이상하게 돼버렸네. 곱하기 6칸. 이거 나갔다 오면 이렇게 돼. 사람 좀 멍청해져가지고. 그러면 얘는 눈금이 3분의 10. 3분의 10. 하나하나 눈금이 3분의 10인 거야. 3분의 10. 됐나? 오케이. 그래 놓고 있다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거는, 저반 마이크로미터 거는 좀 뺐다 끼웠다 해도 되지? 내가 어떤 생물을 관찰할 거야. 어떤 생물을 관찰할 거면 여기다 현미경에 두고 관찰했지? 그치? 얘 실컷 요거 저거 요목 조목조목 관찰하는 거야. 관찰했는데 나타난 게 어떻게 생물이 이렇게 생겨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적당히 저반 렌즈 위치를 조절해서 얘가 이렇게 칸수가 적당하게 마주쳐지는지 확인을 해. 그래서 우리가 한 눈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하고 그럼 요거는 몇 칸이다? 하나, 둘, 셋, 넷, 5칸이다 하면 이 생물의 길이는 3분의 10짜리가 5칸짜리가 있다. 이렇게 생물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말 되겠나? 됐어. 그래서 내가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건 얘들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세포 크기 측정할 건데 대물 마이크로미터 놔두면 생물 다 가려져. 하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거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대물 마이크로미터 내가 그거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여기다 두는 게 아니고 이 밑에다가 두는 거거든. 밑에다가 눈금판 이렇게 받침 유리에다가 있고 근데 그 길이는 정해져 있었고 근데 내가 마음대로 생물을 뗐다 돌릴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 그대로 되면 좋은데 맞지? 그래서 여기 있는 거 하고 내 눈에서 받는 거 하고 이렇게 몇 배로 볼 거다면 눈금 길이가 딱 마주치는 걸로 한 칸이 얼마? 몇 칸? 그래서 길이 이게 중요하다. 길이 값이 대물 렌즈 칸수 곱하기 10 마이크로미터. 저반 렌즈 칸수 곱하기 얼마 마이크로미터. 이게 원칙이란 거지. 왜? 이게 항상 일정한 거니까. 이게 일정한 값이다. 얘를 기억해야 한다. 그래야 길게 써먹는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등학교 때 해먹었던 걸로 지금 우려먹는 중이다. 고등학교 때 우리 때도 이거 했고 강조했었고 그래서 대물 렌즈는 무조건 10마이크로미터짜리다. 근데 배율 따라 달라지니까 내가 몇 배 할 건지 정해놓고 미리 물체 없었을 때 돼서 몇 배가 되면 이게 몇 마이크로미터다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시료 올려놓고 얘가 생물이 이렇게 돼 있건 비스듬하게 돼 있건 재고 실컷 관찰하고 그리고 난 뒤에 저반 렌즈 그 위에 저반 마이크로미터 끼우도록 해서 그래서 이 칸수를 세면 칸수 곱하기 한 칸이 몇 마이크로미터다라고 하면 생물의 길이가 나타날 거다. 말 되겠나? 예스.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게 그 중간에 거 쭉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얘기가 제일 밑에 거 이런 Q2 Q1, Q2에 보면 뭐라고 하냐 가는 200배 현미경 배율에서 마이크로미터와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이 일치된 부분을 본 거다. 그러면 얘가 Q1, Q2에서 왼쪽 거 가 보이지?
가봤어. 가봤어. 몇백 배라고? 200배 비율. 됐지? 저반께 얘라 몇 칸 있을 때 대물이 몇 칸일까? 저반이 20칸일 때 대물이 10칸이가? 맞겠나? 꼭 기억해라. 저반이 촘촘하대. 저반이 촘촘하대. 됐습니까? 그러면 저반 몇 칸? 20칸이랑 대물 몇 칸이랑 10칸이랑 똑같다. 다 그림에 보이나? 체크해놔야 된대. 집에 가면 기억 안 날 수 있다. 가는 그림에 보니까 요 그림, 요 그림. 근데 대물은 한 칸이 얼마? 10 마이크로미터지. 그럼 저반은 한 칸이 얼마 든대? 5 마이크로미터다. 됐지? 그래 놓고 오른쪽에 나와봐라. 대물 건 없지. 대물 거 없고 생물 거만 있지. 그럼 생물이 몇 칸이야? 20칸이지. 20칸. 20칸인데 저반으로 20칸이지. 저반은 칸이 얼마? 5 마이크로미터가 됐습니까? 그럼 이 생물은 얼마? 100 마이크로미터짜리다. 됐지? 오케이. Q2. 그래. 200배 있던 거 400배로 확대시켜 보시죠. 이렇게 된 거야. 자,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200배 있던 거 400배로 확대시켜 보시죠를. 자,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이게 대물 거다. 대물 거다. 아까 보니까 대물 한 칸에 저반 2칸이었지? 그러면 대물 한 칸에 저반 2칸. 요렇게 있었다, 그지? 맞지? 응. 이번에 거라 저반이 2배로 확대됐단 말은. 저반이 2배로 확대되면 얘는 이렇게 될게 여기서 이거하고 지금 똑같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나? 이거에 비해서 간격이 넓게. 맞지? 이건 우연의 일치로. 저반도 10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지. 말 듣나? 그 선생님은 이렇게 그려보기로 권장. 여기서 400배로 됐다. 중간에 대물을 그리고 저반에 게 200배였다. 그랬다가 400배가 된다. 간격이 넓어져야지. 2배 멀리. 그럼 이게 저반. 아까 그럼 요거는 이 방식으로 보는 거대. 이 방식으로 보는 거다. 아까 그럼 저반이 20칸이었지? 한 칸이 얼마? 5였나? 맞나? 5였다. 그럼 만약에 얘를 갖다가 배율을 변화시키면 한 칸은 얼마가 될까? 한 칸은 얼마가 될까? 잠깐만. 잠깐만. 얘가 변하면 되나 안 되나? 얘는 변하는 거 아니지? 맞지? 얘는 변하는 거 아니지? 그럼 너희들한테 400배로 확대시키면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한 칸 길이는, 그러니까 한 칸의 길이와 세포 길이는 각각 어떻게 되냐? 잠깐만, 세포 길이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야? 세포 길이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다. 세포 길이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다. 확대한다고 세포 길이가 변할 수는 없잖아. 맞지? 확대한다고 세포 길이가 변할 수는 없다. 세포 길이가 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내가 본 거 만약에 이게 200배에서 400배로 바뀐대. 200배에서 400배로. 400배로 바뀌면 생물 자체가 이렇게 커지는 거가? 커지는 건 아닌데 내 눈에 커진 것처럼 보이겠지. 커진 것처럼 보이겠지. 그치? 그러면 자, 이것도 사실은 저반 렌즈 이 길이들이 이 그림하고 다르게 그리는 거 좀 헷갈리긴 한데 대물 한 칸, 뭐 한 칸에 두 칸인 셈이지. 한 칸에 두 칸인 셈. 맞지? 그럼 요거는 요 칸수가 얼마? 몇 센치? 몇 마이크로미터? 5 마이크로미터. 그러면 내가 요게 만약에 400배로 바뀌면 내가 이 말을 잘못한 것 같네. 400배로 바뀌었잖아. 이 대물은 바뀌는 거가 안 바뀌는 거가? 안 바뀌는 거지. 안 바뀌는 거지. 그럼 이 칸 간격이 얘를 원래는 대물은 그대로 있고 저반이 확대돼서 보이는 것처럼 될 거잖아. 여기서 몇 배로 확대? 2배로 확대. 2배로 확대. 그럼 이 눈금 간격은 넓어져야 되겠나? 좁아져야 되겠나? 잠깐만. 세포 크기는 일정하다. 우리 이미 알고 있지? 세포는 몇 마이크로미터? 100 마이크로미터. 알고 있는 거다. 100 마이크로미터. 됐지? 근데 확대를 해보면 이게 저반 마이크로미터하고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있는데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원래 그대로고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이게 눈금 간격이 더 넓어지는 것 같겠나 좁아지는 것 같겠나처럼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위에 걸 내가 안 보고 급하게 가니까 그런데 얘들한테 자 일단 위에 요거는 다른 얘기는 없었었고 한 칸 길이가 변하는가 이게 핵심이지. 한 칸의 길이가 위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건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왜 설명해? 한 칸 길이가 확대가 되면 우리 눈에 보이는 한 칸 길이가 오히려 커지는 걸까 작아지는 걸까 봐야 되는 거거든. 이러겠나? 한 칸 길이가 오히려 커질까 작아질까? 이건 10은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지. 여기서 저반으로 되었을 때 포개면은 이게 요런 상황인가? 아까처럼 그렇게 했을 때 이 상황인가? 이거란 거지. 맞나? 이자 저반 렌즈가 확대될 때 정말로 저반만 확대되겠나? 이 밑에 있는 얘가 확대돼서 보이겠나? 사물이 확대돼서 안 보이겠나?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우리가 위에 렌즈를 교체를 한단 말이야. 교체를 한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 밑에 있는 내가 보는 그 생물체, 그 세포가 크게 보일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얘가 변함이 없는 거지만 내 눈에는 얘가 커지는 것처럼 될 거라고. 이거는 그대로 있고. 말 듣나? 다시 한번 수정을 해줄게. 아래 원래는 이게 고정값이야. 이건 고정값인데 만약에 내가 배율을 변화를 시킨다. 그러면 밑에 있던 애들이 보이는 게 요만했던 게 밑에 있던 게 보이는 게 이게 이만하게 두 배로 이렇게 보일 거잖아. 맞지? 그치? 그러니까 실제로는 대물이 그대로 있는 거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대물의 간격이 넓어지는 것처럼 되겠지. 맞지? 그럼 상대적으로 저반이 좁아지는 것처럼 돼버려줘야 되겠지. 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배율이 N배가 되면 저반 렌즈는 우리가 그대로 끼고 볼 거고 얘는 빼서 치워버릴 거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넓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게 좁아지는 것처럼 저반이
칸수가 커질 거다, 작아질 거다? 접안렌즈 칸수가 많아질 거다. 대물하고 똑같아지는. 접안의 칸수가 많아질 거니까 자체는 좁아질 거다. 배율이 n배가 된다. 그러면 접안렌즈의 칸수가 많아진다. 많아진다. 그치? 그러면 접안렌즈의 한 칸 길이는 오히려 짧아질 거다. 이게 원리가 복잡하다 그랬다, 그치? 원리가 복잡하다. 배율, 확대하지 않을 때까지는 괜찮아. 확대하고 나면 확 곤란해지는 게 대물이 일정한 고정값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내 눈에 대물의 게 확 2배가 넓어질 거거든. 그럼 상대적인 게 접안의 게 좁아지는 것처럼. 말 됐습니까? 따로 안 적어도 되겠나? yes, 요렇게 할 거다. 일단 여기까지. 됐나?